예,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미증시는 뭐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. 그런데 핑계거리가 몇 가지 제공이 됐습니다.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 상회하면서 지표 호조 이런 것들이 나왔고, 또 하원 의장의 마이크 존슨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트럼프의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죠. 특징으로는 테슬라가 8%, 엔비디아가 약 4%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. 뭐 지수는 연속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, 다우보단 S&P 500, S&P 500보다는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. 대형 기술주 몇 개가 시장을 주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. 그리고 한국 관련 지표도 MSCI 한국 지수가 무려 3.36%나 올랐고, 야간 선물도 올랐습니다. 그래서 우리 증시는 주초에 상승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는데,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반등 분위기가 강했어요. 하락한 업종이 아예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.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 상승이라기보다는 이제 반등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. 그러니까 특정 업종 몇 개가 주도하는 건 상승장이고, 전부 다 올라가는 거는 하락 이후에 나오는 반등장이라고 하는데, 일단 반등으로 출발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이슈를 좀 설명을 드리면, 우선 연속 하락에 따른 이제 반등 기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졌으니까, 또 그렇다고 뭐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나빠진 것도 아닌데 그냥 빠진 거잖아요. 뭐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산타랠리가 무산되면 오히려 1월에 올라가는 통계가 있다, 이런 주장을 했고요.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점, 지난달보다 낮아졌을 거야 이렇게 예상했는데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, 또 뭐 앞서 말씀드렸던 하원 의장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. 반면에 이제 좀 금리가 올라간 거는 조금 아쉬운 대목인데, 토마스 바킨이 뭐 강한 경제 상황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있다, 그래서 금리 내리지 말고 유지해야 된다,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해서 금리가 좀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있습니다만은, 워낙 낙관론이 이날 많았어요. 뭐 S&P 500 6,600까지 올라갈 거다, 그리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질 거다,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. 뭐 약간 경계 이야기도 나온 건 있었거든요. 뭐 블룸버그 보도에 나온 기사 일부를 인용을 하면, 트럼프의 관세 정책 자체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봐야 된다, 이런 분석도 있긴 했지만, 뭐 이미 5일이나 빠졌었으니까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, 이렇게 봐야겠죠. 뭐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이 막판에 빠지면 일주일 정도는 이제 반등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. 뭐 첫날 빠지긴 했지만 오늘 그 이상 올라갔잖아요. 그래서 이런 패턴대로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걸로 일단 보여지고, 그렇지만 뭐 징크스로만 시장이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 동기는 ISM 제조업 지수가 줬던 것 같습니다. 49.3이 나왔는데 예상이 48.2였어요. 그 전달이 48.4였고,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제가 이거는 어저께 오후 방송에서도 다른 것보다는 ISM 제조업 지수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지표가 올라갔거든요. 뭐 고용 이런 것들이 좀 내려간 게 있지만 대부분 올라갔고,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신규 주문인데, 신규 주문은 플러스 52.5까지 올라왔습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, 뭐 제가 여러 번 제 방송을 봤는지 안 봤는지 기준이 되는 거를 저는 이 지표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린지 안다면 제 방송 여러 번 보신 분이죠. 이게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하고 우리나라 기술주 섹터 지수하고 비슷하게 간다, 방향이 대체로. 근데 그동안에 ISM 제조업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좀 부진한 그런 결과가 작년도 이후에 계속 나왔었잖아요. 예,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도 이것 때문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,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,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하고 묘하게 이제 패턴이 좀 나오는 게 있는데,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2달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돌아서기 시작한다. 근데 그래서 제가 12월에 ISM 제조업 지수가 돌아서야 정상이다, 이 패턴대로라면, 통계라면. 근데 지난달에 돌아섰잖아요.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 발표되고 그날 우리 증시가 급등을 했었어요. 예, 급등을 했었는데, 그래서 외국인들도 대량 매수가 그때 들어왔었고, 근데 갑자기 이제 계엄 터지면서 시장이 좀 이상해졌죠. 근데
이게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,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시각에서는 우리나라 지표하고 이게 맞물려서 가는 이 지표가 돌아선다 그러면 괜찮아지겠다, 기업들의 실적이,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어요. 추정한다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요소인들이 맞물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다행히 맞물리게 됐다, 그러니까 이 하나는 나오게 됐다, 요 정도로 보면 됩니다. 그 중요한 지표였는데, 일단 미증시 자체도 긍정으로 영향을 준 것 같고,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이크 존슨이 그 하원 의장에 이제 된 거, 요것도 이게 왜 중요하냐,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되면서 트럼프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, 그러면 온갖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별다른 저항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. 이 사람 첫 번째 발언이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하고 협력할 거다, 이렇게 발언을 했잖아요. 오늘 테슬라가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,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쳤습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분석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뭐 규제 완화한다든가 감세해 준다든가 이런 정책이 뒷받침되겠구나,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고, 이런 것들이 역시 또 증시를 올리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,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지표들을 보면 달러 인덱스는 우선 하락했습니다. 그러니까 달러가 하락한 이유는,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이 시작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, 뭐 말은 관세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게 발언은 그렇게 나오겠지만 실제로 관세가 시행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.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볼 거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단기로는 좀 주춤거릴 수 있다. 이미 너무 앞서서 반응한 것 같아. 그러니까 이런 측면. 물론 이제 뭐 달러가 그것 때문만 올라간 건 아니죠. 유럽은 금리를 더 많이 내릴 것 같고 미국은 덜 내릴 것 같고 등등의 이유가 있긴 하지만,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앞서서 올라간 것 같은데, 이런 분석이 나온 게 있었고요. 반면에 이제 국채금리는 초반에 조금 눌리다가 이제 뒷부분에 올라갔죠. 토마스 바킨이 워낙 경제가 강해서 인플레이션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, 그래서 당분간 금리 인하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발언 전해지고 나서 금리가 올라간 게 아닌가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더 지표는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특징은 뭐 테슬라 오늘 8%나 올라갔죠.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 존슨의 발언도 있지만,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보도. 근데 이게 뭐 중국에서 판매 사상 최고 기록해도 전체 합산이 약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,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,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요. 뭐 테슬라는 지금은 단지 전기차로만 보면 안 된다, 뭐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등등의 어떤 지금 매출화되지 않은 성장 동력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야 된다, 뭐 이런 주장들. 또 일부에서는 또 목표 주가를 대폭 200달러대에서 400달러대로 상향 조정하는 보고서가 나온 것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강하게 올라갔고요.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오늘 또 올라가면서 4.4%나 올라가면서 144달러까지 올랐는데, 이게 하는 순간에 이제 사상 최고치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.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강세도 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게 아닌가, 이렇게 보여지고, 그다음에 특징주로 보면 뭐 슈퍼마이크로라든가 이런 반도체주들, 그러니까 뭐 AMD라든가 램 리서치, 이런 어떤 반도체주들이 전체적으로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,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. 그 외에 이제 원전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. 한국 관련 지표가 3.3% 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, 이거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. 보통은 이제 미증시보다 좀 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, 어제 워낙 우리 증시가 강하게 올라갔잖아요.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MSCI 한국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 증시 마감된 거 반,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증시가 움직인 거 반, 이렇게 반반 반영하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올라간 폭을 보면 미증시 올라간 거 이상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는 조금 더 개선된 게 아닌가,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. 그래서 뭐 외국인 투자들이 뭐 이틀 연속 매수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려나,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.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달러가 하락하고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고, 이거는 우리 증시에 상당히 유리한 대목, 이렇게 볼 수 있고, MSCI 한국 지수가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중요한 어떤 평가가 될 수 있죠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딱 볼 때 어제 마감한 것보다 더 좋은데 뭐 이렇게 봤다라는 의미거든요, 저거는. 그래서 좀 다행스러운 대목이고, 그래서 외국인들이 과연 월요일에도 매수할 것이냐,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강세 보이는 업종, 지금
전기차 리비안이 20%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. 그리고 테슬라가 8% 올라갔고, 그리고 반도체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.8% 올라갔고, 원전주가 또 그 외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,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주는지 이 사안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좀 재미있는 재밌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, 하나의 어떤 데이터를 또 뽑아왔는데요. 이게 이제 어떤 데이터냐면, 연평균 수익률을 주식, 채권, 현금,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더니, 그 1900년도 이후부터 이제 2023년도까지 뽑아봤더니 연평균 주식은 6.7% 올라갔다라는 거예요. 채권은 1.8%, 그 다음에 현금은 0.5%, 연평균 수익률이 복리로 가는 겁니다. 이렇게 되는데,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되잖아요.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? 한국은? 그 10년 동안,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보면 코스피 코스닥은 평균이 아니라 토탈이 25% 올랐어요. 토탈이 25% 올랐으니까 연평균 2% 정도 되는 건데, 그게 또 복리를 계산하면 또 다르긴 하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, 그러니까 미국의 그 3년 올라가는 거 정도에 우리나라는 10년 올라간다라는 게 되거든요.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 되게 어렵죠.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. 뭐 기업들의 뭐 실적이 수출 기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해외 경제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탄다라는 그런 부담, 특히 이제 반도체가 대표적인 어떤 사이클 산업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 3, 4년 주기로 등락이 나오니까 이런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, 저는 그 우리나라 투자 자체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, 장기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, 운용사들의 어떤 기간, 운영하는 방식,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뭐 이게 당장 바뀌기는 어려울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한국 증시는 장기 투자하기 어려운 이제 국가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. 아직까지는.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이게 바뀔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데, 그래서 한국은 시장 좋을 때 아주 막 욕 나올 정도로 힘들 때 매수해가지고 난리가 났구나, 이렇게 될 때 파는, 이런 게 이제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올해 그 난리가 나는 한 해가 되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예,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, 꼭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